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어디에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딱히 대단한 일도 없이 조용히 살아온 그런 사람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4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났고 몇 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라면 무난하겠구나 싶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땐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 경제력, 성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사람과 결혼했던 거죠.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도 없고 또 그렇다고 특별한 기쁨도 없는 그야말로 무채색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곤 했고 가정사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나도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고 그저 삶을 함께 꾸려갈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이제는 둘 다 결혼해 각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초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심장질환이라고 했고 결국 3달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모였고 오랜 친구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장례를 치르며 한 시대를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생도 이제 여기까지구나 싶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 나이가 들어서도 단정한 인상, 하지만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는 조문을 마치고 제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네요. 윤정 씨 잘 지내셨나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정. 그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름,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이름.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윤정 씨라고 부르던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이름. 30년 넘게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제 이름이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남편은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또렷이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확 올라왔어요. 대학 시절 햇살 가득한 벤치에서 웃던 얼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걷던 거리. 책상 한 기퉁이에 끼적였던 편지와 끝내 말하지 못한 이별.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고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뉴스에서 부고를 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도현 씨,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해외로 따라가는 걸 포기했죠. 서로의 삶은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자리가 그 모든 예시를 떠올리기엔 참 낯선 곳이었지만 그 사람은 묘하게 자연스럽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눈 밑에 살짝 패이는 주름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자리에 나타나서. 하지만 내가 정말 오래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잘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탈하게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의 눈이 잠시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끝났습니다. 그는 향 한 번 올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녀간 뒤부터 내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이야기들이 밤마다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시절, 누군가와의 이별이 온몸을 흔들던 그때, 나는 언제부턴가 그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어 놓고 살았더군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늘 무언가를 참고 있었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마치 잊고 있던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얇은 봉투 안엔 짧은 글과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읽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균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글씨, 그 짧은 문장, 그 안에 담긴 긴 시간들이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딘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 버렸다는 걸 이제야 들킨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다면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망설이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당신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결국 우리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도 시키지 않고 조용히 오래도록 준비한 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국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당신이 따라오지 못한 거, 그게 우리 이별의 이유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오래도록 믿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그가 던진 말은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신 남편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졸업 전이었어요. 당신이 미국으로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걸 당신 어머니가 아셨나 보더군요. 그리고 당신 지금 남편분이 직접 날 찾아왔어요. 그는 나의 남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당신하고는 안 맞아요. 꿈 같은 건 당신 혼자 꾸세요. 그리고 얼마 뒤 내 부모님은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아니다. 너한테 맞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내 첫사랑은 내가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떠날 수 없게 가로막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은 사람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결혼 소식을 들었고 신혼집에 꽃다발을 보내는 걸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꽃 기억납니다. 결혼하고 며칠 뒤 보낸 사람 없이 도착한 하얀 백합 꽃다발. 그땐 그저 누군가의 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이별이었고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살아온 30년이 하얗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와 사랑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꾸역꾸역 살아온 삶. 나는 그 모든 시간을 무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말라버린 입술, 탄력을 잃은 턱선.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얼굴을 거울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더군요. 그날 이후 밤이면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멈춘 걸까? 처음부터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했던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죠.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밀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인생을 가로막은 거였습니다. 내 남편. 그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무엇을 빼앗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고마웠다는 말조차 이젠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고마웠던 걸까요? 모르는 척 해줘서, 묻지 않아서, 그 사람의 옆에서 평생 순하게 늙어가 줘서, 그게 고마움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기만이었고 침묵 위에 올린 거짓된 평화였다고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 모든 시간을 참고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에도 말없이 침대에 등을 돌리던 밤에도 한 번도 왜? 라고 묻지 않았을까? 나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가만히 묶어두고 살았던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던 거예요. 단지 그 혼자라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가끔씩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사진 속의 나는 늘 조심스럽고 늘 주변을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내가 나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 와서 너무나 아깝고 미안하고 또 애달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감정을 느낀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나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야 정말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머무르며 내 감정을 눌러온 시간들을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를.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서 깊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복수라는 말을 오랫동안 무섭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불붙는 분노,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감정.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시 나를 꺼내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몇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수첩, 안경, 셔츠, 침대 옆에 늘 두고 자던 낡은 손목시계까지 모두 박스에 담아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은 남기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얼굴, 그 침묵의 표정, 그 조용한 배신. 그걸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를 바꿀 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 속에만 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 씨에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땐 누구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그 이후 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보낸 걸.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저 친구로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곁에 머문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들리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어요. 내가 어떤 날엔 혼자 울고 있어도 어떤 날엔 말이 없고 한숨만 쉬어도 그 사람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에겐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언젠가 해보겠다고 미뤄둔 것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도 했어요. 색연필로 그린 첫 풍경화를 벽에 걸면서 혼잣말로 중을 그렸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그림이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그린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래도록 웃지 않았던 얼굴로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움직일 겁니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도 무너졌던 슬픔도 이제는 나의 일부로 껴안고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누구를 챙겨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 일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뜨입니다. 기분 좋은 피곤함,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느낌으로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컵에 따뜻한 커피를 담습니다. 그 향이 부엌에 퍼지면 작은 카페처럼 느껴져요. 혼자인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산책길을 걷습니다. 혼잣말도 하고 자주 멈춰서 풀잎을 들여다보기도 해요. 햇살이 머리카락에 닿을 때면 문득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공방에 가서 도자기 수업도 들었습니다. 차를 마실 찻잔을 하나 만들었는데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찻잔은 내 손으로 만든 내 것이기에 왠지 모르게 애착이 갔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게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웃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루를 채워갑니다. 어느 날 밤엔 그 사람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문장이 이젠 슬픔보단 따뜻하게 읽혔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나를 품고 있었겠죠. 그 진심이 뒤늦게라도 닿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바꾸진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감정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그게 나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누군가 내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고 묻는다면 예전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참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참는 걸 멈추기로 한 사람이기도 해요. 남편의 죽음은 내게서 많은 걸 가져갔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꺼낼 수 있는 용기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틈 사이로 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울고 분노하고 무너졌던 그 시간들이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견디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작은 기쁨에도 웃고 사소한 아픔에도 슬퍼하고 어떤 날엔 외로움을 인정하고 어떤 날엔 스스로를 토닥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요. 누군가의 무게 아래서 당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사랑이든 결혼이든 가족이든 책임이든 그 모든 관계보다 앞서야 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제야 배웠지만 그 늦은 배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오늘 이 밤 내 이야기가 어디선가 마음의 틈 하나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당신도 당신 자신을 다시 꺼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